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벽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이라는 말을 흔히들 쓰시죠?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벽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마음의 벽이 제일 문제가 되는 현장이 어디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신건강의학과 면담실에서의 환자와의 대화 때 제일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나를 자꾸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환자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될 때, 그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납득을 못 하시고,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마음의 벽이 있는 거죠. 물론, 의사인 저 자신도, 저 나름대로의 벽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혹, 내 너무 주관에 입각해갖고,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만,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벽,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이 있으면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너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 마음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죠. 40년 50년 산 부부들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64세 된 부인이세요. 한참 이제 부부지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시고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주 증상인 분이셨는데 한동안 좀 잘 지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설 명절 지나고 나면서 지난 주일날 한바탕 했다 그러고 그저께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돈을 좀 잘 안 준대요. 생활비도 좀 잘 안 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너는 애들이 주잖아. 이게요, 여러분, 이제 부부 되신 분들이 이게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남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왕따예요, 집에서. 자식들이 엄마하고는 잘 통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용돈을 드리는데 아버지한테는 용돈 이런 거 잘 안 드리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보면 아버지가 심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남편이 평소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 엄마가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요번에는 보험료 뭐 좀 낼 게 좀 부족했나 봐. 그래서 좀 달라 그랬더니 네가 내가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당신의 애들이 주잖아. 그러면서 당신 거는 내고 왜 내 거는 안 내주면서 내 거 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더래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암 걸려서 치료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보험료는 끝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주면 이제 조금 주는 것 같고, 근근히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게 부딪혔다고 와갖고 하소연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네. 벽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에 벽이 있어서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마음에 벽이 있어서 내가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자식을 혼자 키우는 젊은 엄마신가 봐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는 걸 옆에서 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당신 꿈이 뭐냐? 그래도 꿈을 갖고 좀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꿈은 빵 굽는 일을 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빵집을 조그맣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이웃하고 이제 지냈으면
그게 이제 생활 수단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7, 8살 먹은 아이 하나 겨우 데리고 살려니까 겨우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꿈을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도와주면서 하는 말씀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당신 마음의 벽입니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를 우연히 제가 읽었어요. 제가 맨날 부딪히는 문제니까 이 참 좋은 말이다. 마음의 벽. 네.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알고 보면 내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네?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게 문제야. 또는 적절치 않은 자신감도 함정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내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있거나 또는 이제 이런 표현도 제가 좀 씁니다. 내가 이렇게 금을 그려놓고 금 속에 내가 갇혀 있다. 그런 표현을 평소에 썼었는데 그 마음의 벽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그것도 참 좋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내려놓은 결론이죠.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젠 틀렸어. 그럼 스스로 만들어놓은 벽에 스스로 갇히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1, 2등 하는 친구들이 평소에 항상 공부하지만 어머니한테 저는 맨날 혼났어요. 넌 시험 볼 때 벼락 공부해갖고 넌 그렇게 공부해갖고 되겠냐? 그래서 맨날 혼났는데 하여튼 그 시험 때라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거는 많고 이제 시간은 모자라고 그러면 저녁 때 이제 뒤적뒤적하고 뭐 이제 차분히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이거 얼마 남았나 노트도 책도 이렇게 앞으로 뒤졌다 넘겼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라리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꽉꽉 졸죠. 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거나 아침 일찍 일어났으면 아이고 어쩌냐게 그때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을 걸 이런 생각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게 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알게 모르게 스스로 마음의 벽을 자꾸 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경험하는 경우에는 대인 관계에서 마음의 벽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 관계도 그냥 저냥 알고 지내는 사람하고 뭐 그렇게 마음의 벽 쌓을 것도 없어요. 만약에 동네 슈퍼에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좀 불친절했다. 그럼 뭐 그 벽 쌓고 말고 할 게 뭐 있으면 그 집 안 가고 딴 집 가면 되죠. 근데요, 이 마음의 벽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밀접한 인간 관계일 때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도 대개 자식들한테는 부모가 지게 돼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는 오히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탁 하고 마음에 서운하거나 그러면 그게 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 섭섭한 말 들었으면 평생 가요. 아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신혼 초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신혼 초에 아내한테 또는 신혼 초에 남편한테 자기 위치를 좀 정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섭섭한 말 하면요 평생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건요. 네. 그게 작은 일이 마음의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되는데 친구들 왔는데 여보 하고서는 부인이 불렀나 봐요. 그랬더니 아유 징그럽게 여보가 뭐야 그랬대요. 그런데 저한테 오실 때는 50대가 돼서 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와서 제일 호소하는 건 여보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내가 절대로 안 한대요.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면박당한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여보 소리를 하려 그래도 안 나온대요. 네. 마음의 벽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의 벽을 스스로 쌓아서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또 상대가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면서 나는
마음의 벽을 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특히 가까운 인간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마음의 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